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명사절 연결어, 절 연결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짜증나죠, 이거. 자, 명사절 연결어 정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짜증나는 걸 조금 더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단 범위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다 뭐라고 붙였어요?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명사절 연결어 5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절을 끄는 애가 5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이 5가지만 포인트로 해서 잡아주시고요.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좀 헷갈릴 수밖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특징을 제가 적어놨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 절 연결어 하나가 아니고 거기 관련돼 있습니다. 그 짜투리들을 그중에서 명사절 끊으려면 뭐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각 연결어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뒤에 따라오는 절이라든지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 태생적으로. 하나의 품사가 아니고 여러 절 연결어, 여러 품사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제목에서도 하지만 명사절 연결어 다음에 뒤에 절이 따라와 가지고 합쳐서 문장에 들어가서 명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의 의미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 뭐 가볍게 가도 되겠죠. 길게 얘기할 거 없고. 다만 요거 제가 일부러 적어놨는데 뭐라고 됐습니까? 큰 소리요? 시험과 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가볍게 이해하고서 넘어가자. 다만 문제 풀면 되게 안타까울 겁니다. 아플 겁니다. 특성상 여러 개 품사 관련돼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시험과 가장 관련되지 않은 절 연결어가 명사절 연결어라는 거. 그래서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명사절 연결어 5가지를 지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이 대빵 사랑하던, 기억하십니까? 대절. 대절이 접속사 대시입니다. 보통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진이라고 이게 합쳐져서 뭘 한다? 명사 역할하는 절 역할을 합니다. 그럼 문장에 들어가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 앞에서 정리했던 관계대명사 4개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선행사 역할을 명사를 지안에 품어서 명사절 역할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 관계대명사 화시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은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재료입니다. 이렇게 합쳐서 또 명사절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해석상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주어 자리면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은, 목적은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종속 접수사는 기본적으로 부사절을 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영어는 제가 수업에서 쓰는 말로 하면 에이스 침대가 아니다. 뭐라고요?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예외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딱 2가지, 2놈. 물론 부사절을 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whether나 접속사 whether, 종속 접사, 접속사 if의 경우에는 뒤에 완전한 절에 따라 덩어리로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짜투리예요. 보십시오. 접속사 that, 관계대명사, 종속 접사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자, 이때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whether, if 얘기를 좀 더 하면은 whether절의 경우에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는 자리가 주어, 목적어, 보호 3자리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잘 나오고 잘 나오면 1년에 한 2번 정도 제시가 되고 if절의 경우에는 쓰이는 용도가 딱 하나 타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도 안 됩니다. 하나밖에 안 쓰니까 자리가 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명사절로 whether절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 명사절 whether의 경우에는 뒤에 따라오는 그 절 패턴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전 찍어서 들어가는 패턴을 좀 알아서 whether A or B, whether A or not B 또는 whether to 플러스 동사형 절이 to 부정사고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둘 다 기본적으로 종속 접사이기 때문에 종속절, 부사절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부사절 역할도 한다는 거. 그래서 명사절만 보이는 게 부사절 양쪽 다 보일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제가 3가지 정리해 드렸고 이제 2개만 더 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째로 의문사인데 이게 가장 헷갈릴 겁니다. 헷갈리는 이유가 있는데 왜 헷갈리냐? 의문사는 사실 우리가 보통 문법 공부할 때 문법에서 별로 치중해서 공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굳이 토익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파트 2의 의문사문의 그 의문사입니다. 다만 그건 의문문에 들어간 거고 평서문 중간에 들어가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든지 보호 역할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명사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 의문사 얘기하는데 왜 이게 헷갈리냐? 뭐 종류를 의문대명사, 의문사, 의문부사 분류하는데 요거 딱 이렇게 묶어보면요. 문장에서 만약에 who나 what이나 which나 뭐 who스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은 의문사로 볼 가능성보다 뭐로 봐요? 관계 대명사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공부를 조금 더 한 번의 경우에 밑에 있는 의문부사라고 되는 when, where, how, why의 경우에도 의문부사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뭐로 인식합니까? 이번 경우에는 관계부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워낙 문법 쪽에서 관계 대명사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계부사 쪽으로 치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문법 RC 쪽 보면서 의문사 쪽은 별로 관련돼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보기 때문에 만약 의문사가 답이었다 그럼 여러분이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안에서
역할이 의문대명사, 의문형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면 뒤에 불완전한 지 있다라고요. 그 다음에 의문 부사로 쓰게 되면 이때는 완전한 자에 따라서 절 형태도 뒤에 완전 불완전히 또 섞여 있습니다. 게다가 의문 형용사는 들어가서 말 그대로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뜨고 이렇게 합쳐지겠죠. 그 다음에 남은 절이 불완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 뒤에가 완전 불완전에다가 뒤에 명사하고 불완전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불완전하니 완전하니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되게 쉬운 게 거꾸로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죠. 관계부사 뒤에는 제가 뭐라고 했죠? 완전한 절이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 쪽 두 개는 지금 관계대명사랑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여전히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고 얘 밑에 네 개의 경우에는 관계부사랑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 오게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도 완전한 절이 옵니다. 그래서 거꾸로 헷갈리게 만들었던 관계대명사 플러스 불완전한 절, 관계부사 완전한 절 그거를 여러분이 이용하시면 뒤에 형태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구분하는데 나름 거꾸로 도움이 된다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그래서 네 번째로 의문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복합 관계대명사 whoever, whatever, whichever 요게 뒤에 불완전을 끌어서 합쳐서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다만 이때는 종속절을 끊는 형태로 부사절 끌 때는 제가 일치라다고 해석했는데 이때는 이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인지 든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때 명사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던 명사절 연결어 5가지 다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자, 그럼 가볍게 우리 몇 개 연습 문제 살짝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면 좀 머리 아파요 이게.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장 대빵 긴데요. 근데 보기도 좀 헷갈리는데 항상 보기 구분자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자, 관계대명사고 하십니다. 뒤에 불완전한 절이 따라오죠. 그래서 명사절 역할을 한다는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although의 경우에 뒤에 완전한 절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종속 접사니까요. 부사절 끈다. 그 다음 that의 경우에 접속사 치면 뒤에 완전한 절 똑같이 오고 뒤에 이건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so의 경우에 등접인데 지금 자리가 문장 제일 앞인데 등접은 같은 거 사이에 껴서 연결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문장 제일 앞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제껴버리고요. 그럼 일단 역할상으로 명사, 부사가 있는데 일단 although 쪽을 잠깐 봐볼게요. 사실 although가 답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문장을 좀 보시면 여기 동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is라는 동사가 있어서 절 연결어 3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요. 두 번째 절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지금 이 동사 지금 앞에 명사가 있긴 한데 이 명사는 전치사 어부의 목적을 역할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절에 주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속 접사 although가 들어가는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 끝나서 종속절에서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주어가 꼭 나와줘야 되고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되거든요. 주절이기 때문에 주어로 시작한 절. 그래서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동사가 2개 있긴 맞는데 종속절과 주절이 깨끗하게 분리가 안 돼 있고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러면 although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탈락됩니다. 자, 그러면 둘 다 명사 역할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 문장에 is 아까지 통째로 이 절이 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명사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둘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어로. 다만 문제는 차이점이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관계되면서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 자, 그 다음에 that 뒤에는 접속사니까 완전한 절이 와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표현이 시간이 걸릴 때 it takes 그 다음에 기간만 뜨면 끝나는 건데 이거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럼 자체가 지금 완전한 절의 형태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마지막에 와지 죽게 되겠네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that이 들어가서 명사절로 문장의 주어를 끄는 겁니다. 다만 이게 더 낯선 이유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주어가 길게 된 경우에는 이걸 앞에다 안 놔두고 뒤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가짜 주어 여기다 it을 집어넣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때 꿈은 기억하십니까? 그때 it이 가주어였고 대절이 진주어였다. 이 진주어 대절이 원래 앞에 있던 게 너무 기니까 뒤로 빠진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꿈은 바뀌기 전 형태라고 바뀌기 전의 형태라고 보시면 쉽게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1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만만치 않죠. 자, 그러면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 자, 이거 다 명사절 끌 수 있네요.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화, 의문사 how, 그 다음 whether입니다. 유일하게 2개 whether, if가 명사절 끌 수 있다고 그랬죠. 위치상으로 명사 들어가는 게 맞네요. 지금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가 떠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동사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절입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명사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끝을 보니까 동사가 나와서 진행형인데 디벨롭이 타동사입니다.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절이네요. 끝났네.
지금 보기 중에서 불완전한 절 끌 수 있는 거는 관계대명사밖에 없습니다. 빙고. 다만 여러분이 뒤에 목적어가 빠졌다는 걸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문제 푸는데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접속사 that, 그다음에 의문 부사 how, 그다음에 접속사 whether는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이 세 가지는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절이 불완전하다는 이유 때문에 빙고 관계대명사 화시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 이건 어떻게 생긴 게 관계대명사 후, 홈, 후수, 그다음 복합관계대명사 같은데 그게 빙고 함정입니다. 왜냐면 지금 앞에 will determine인데 이게 타동사예요. 동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빈칸이 나고 프로포지션 명사가 나고 뒤절이 나와 있어요. 참고로 관계대명사의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가 떠야 됩니다. 얘네들은. 특히 후 관련된 거니까 사람이 떠야 되겠죠. 물론 후수의 경우에 휘치수의 경우는 사물이 뜰 수 있지만 근데 앞에 선행사 역할하는 명사가 없습니다. 그럼 관계대명사는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후에 보라는 복합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얘네들 나머지 세 개 뭐로 보면 됩니까? 의문사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타동사의 지금 목적어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명사절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의문사,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도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봐야 될 게 바로 뒤에 명사가 주어가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그럼 명사를 봤을 때 주격은 주어가 없어야 됩니다. 얘도 없어야 됩니다. 목적 형태 목적 없어야 되는데 문장 구조에서 주어 다음에 수동태 나기 때문에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 소유격밖에 없네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 말 잘못했다. 의문 형용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나머지 절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나머지 절 보시면 좀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되어 있죠. 답은 후수가 되겠습니다. 누구의 프로포저를 선택할지를 결정을 내릴 것이다. 목적어 역할하는 겁니다. 3번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자,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명사절 연결어 5가지 정리와 관련된 연습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